국정원 개혁은 이러한 대외 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국정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지난 정권의 적폐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것만이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5천만 핵 인질도 모자라서 이제 좌파 정권이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안보를 포기하는 이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 선언이었다.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이 있듯이 대공수 사건을 폐지하면 간첩업, 테러범은 누가 잡겠습니까? 국정원을 왜 두느냐,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6.25 이후 최고 안보의 위기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북한의 ICBM 개발이 정말 급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위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국정원 개혁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먼저 국정원 명칭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자, 장 실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중앙정보부터 국가안전기획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 때 돼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명칭이 어떻게 바뀐다고 그러나요? 대외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정보원 이렇게 현재 법안에는 그렇게 돼 있다. 가칭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명칭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럼 그 과거에 한 식구셨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명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칭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우리도 사람 이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지 않습니까? 사주팔자 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도 있듯이 네. 그 이름이 갖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원이라든가 부라든가 옛날 중앙정보부 할 때 부, 네.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할 때 현재 국가, 이런 부와 국가는 이 권력기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대외안보정보원 이렇게 됐는데, 네. 이게 이름이 얘기하듯이 과연 현재 우리 안보 현실에서 대외안보만 다뤄가지고 국가안보가 100% 충족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예견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좀 전에서 보셨듯이 과거의 이름들 보면은 국가, 부 중앙. 이러면서 어떻게 나라에 아주 엄청나게 큰 기둥 같은 느낌을 많이 줘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어들이 다 빠지고 새로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전 차장님 보시기에 이 국정원이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름도 바꾸고 기능도 바꾼다고 해요.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 어떻게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내부 골격까지 싹 다 바꾸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거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시기적으로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이 가장 중요한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바로 북한 아닙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법에 주적으로 돼 있어요. 네네. 주적이 하는 대한민국 안보 우회 활동을 반만 하겠다. 정보 수집만 하겠다. 수사와 정보는 한 바퀴로 물려가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개혁 방안이 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안보 위협 중에서 가장 큰 게 북한 아닌가요?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우리 위협은 군이 점점 오히려 가중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에서도 봤듯이 사실은 젊은 지도자 김정은한테 지금 핵바탄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지금 사실은 위중하고 위험한 시기거든요. 네. 이런 시기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이게 정보를 갖다가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의 기능 자체, 네. 그리고 어떤 대공 수사에 관한 이런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네. 북한은 제가 볼 때 이 노동당 규약이라든지 북한 헌법이라든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없다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일반적인 뭐 경제 생활을 관심도 없습니다. 한다든지 예, 모든 생활을 수사에서 하는데 안전해지면 사실 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이거를 강화할 때지 이걸 갖다 시키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취지에서 김 이사님, 그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현재도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혹여 그 북한 쪽의 소식을 좀 들으신 내용이 있다면, 뭐 국정원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반응, 그리고 같은 이렇게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정착해 계신 북한 주민 북한 출신 주민들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절대 다수 3만 명이 왔는데요. 네. 자기 먹고 살면서 바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좀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북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이 문제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정북 좌파라고 했던 사람들은 없어졌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실내로 보면은 얼마 전에도 제가 메일을 해킹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이버 수사대인가요? 예. 아무튼 그쪽에서 의뢰가 와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미 뭐 우리 사례 많지 않습니까? 뭐 원전도 해킹 당하고 어디도 농협도 이게 다 북한 소행이라고 보면 과연 이런 기능을 약화시켜야 되냐?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네. 지금 저는 그보다 반대로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반대로 좀 강화해야 되고 네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추가로 한다면요. 예. 흔히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가 외국 나라들 보면 수사권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이 없다. 내가 필요하면 갖는 거지. 그 얘기 많이 해요. 많이 예, 맞아요. 가졌다고 안 갖고, 안 가졌다고 안 갖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역으로 다른 외국 정보기관들도 우리 한국과 같은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게 유감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갖게 됐느냐? 예. 자기네가 배울 게 뭐냐? 이렇게 물어오는 정보기관들이 상당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정보와 수사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CIA, FBI. 이러다 보니까 9.11 테러가 나가지고 9.11 테러 한 방에 국가정보국이라고 하는 통합정보기관이 생겼어요. 네. 정보와 수사를 조율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정보를 하려면 정보하고 수사는 항상 한 바퀴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보안성이 특히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해외 정보기관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런 해외 정보 협력과 해외에서의 어떤 공작, 정보 수집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지금까지 갖추는데 60년이 넘게 갖췄어도 네. 미흡해서 지금 계속 개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정보기관을 저렇게 대공 사건을 어느 한기간 늘었을 때 앞에서 장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보가 가장 위중한 시기인데 과연 언제 지금 국정원이 부족한 점을 메꿔나가는 것도 바쁜데 새롭게 고도로 선진화된 수사 기법을 가지고 북한의 그런 끊임없는 도발 안보 위협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미운 거는 때려서 고쳐주면 돼요. 그럼요. 그렇다고 고칠 건 미웠다고 그래서 고쳐야죠. 너 죽어라고 저 사살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외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은 외국의 그 정보기관들, 특히 미국이나 영국,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대표적인 첩보기관들이 있습니다. M16, 그 다음에 CIA, FSB, 모사드, 이스라엘 모사드. 이런 데들은 정말 첩보 수집 능력이 뭐 불법과 합법 사이를 넘나들면서 엄청나게 그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M16, 요거는 우리가 네, MI6 죄송합니다. MI6 같은 경우에는 007 영화의 그렇죠. 소재로 유명한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제가 지금 말로만 합법과 탈법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 007에 나오는 그 본드가 하고 있는 각종 그 활동들, 미행이라든지 통신감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합법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건 영화라서 과장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저런 식으로 해서 정보라는 게 취득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보 취득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 어떤 기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느냐. 네. 요거는 자기 현실에 맞게 다양합니다. 이제 모사드가 항상 불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합법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정보기관이 실패한 거는 공개가 됩니다. 네. 근데 실패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불법을 어느 정도 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기관은 어디도 없다. 아무리 정보기관까지 사이가 좋다 그래도 그런 건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물론 현재 이제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여러 가지 뭐 이 폐가 이런 건 반드시 이에 그럼요. 다 도려내서 네. 개선을 해야 된다. 네. 이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점을 제가 옹호하고 싶지 않고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 단적으로 지금 못 사되겠는데 미국 얘기를 들자고요. 네. 9.11 이후에 관타나모에 테러 용의자들이 엄청 많이 잡혀갖고 그 수용소에다 수용을 했고 그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내에서 얼마나 불법적인 그런 수사를 했는지 세계 언론에 다 공개됐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그 관타나모 없애자 말은 나왔지만 없앱니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정원의 합법적인 그리고 인권을 보호해주는 수사 능력과 노하우를 키워주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도 이제 정보 수집 기관이 있잖아요. 정찰총국이 사실상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북한에서도 이렇게 남한의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남한 간첩 사건을 막 이렇게 보도하고 이러는 경우가 네. 과거에 있었잖아요. 있죠. 그런 경우들 좀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고용 간첩이다. 그래서 뭐 이미 전에 잠재해 있던 고용 간첩 몇십 년 만에 잡아냈다든지 뭐 네. 여러 가지 또 조작도 하고 뭐 네. 많이 이렇게 뭐 만들어내서 하긴 하는데요. 북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김일성 때인지 김정일 기억이 안 나는데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북한은 더 합니다. 이거 역으로 뭐 밖에서 나가는 활동도 활동이겠지만은 치안을 그렇게 강화하고 그렇게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 내부에 있는 걸 색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게 북한인데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계속 그냥 그 선전도 하고 뭐 간첩도 잡았다. 그리고 북한은 각 지역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반간첩 투쟁 전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침투했던 간첩에 대한 간첩이 당시 가지고 왔던 기재라든가 뭐 체포 장면이라든가 그 간첩이 어떻게 암에 책동을 했던 거 이런 걸 다 이게 전시하는 그런 거 그런 까지 해서 반간첩 교양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망정. 네. 예. 아무튼 좀 심각하네요. 예, 차장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예전에 이렇게 취재하다 보니까 이 좀 대공 용의점이 있어서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사실은 보니까 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좀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체포를 안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만 하는 거를 취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요기점이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체포를 하고 이렇게 뭐 일망타진했다 이렇게 자료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몇 년에 걸쳐서 관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제가 질문도 드려보고 했는데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이제 뺏기는 이런 그 부작용을 낳는 건 아닙니까? 이제 뭐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좀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고쳐야 할 점이 없는 기관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사든 무슨 뭐 CIA든 뭐 서독의 BND든 다 고칠 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고치는 것은 조용하게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은 현재 우리 국내 국민들만으로 정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선진 정보기관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상이 떨어지고 이런 그 좀 창피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끼리 알고서 고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외 기관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보와 수사가 한 묶음으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지만은 네. 과거 이제 그 간첩 사례에서 알지 않습니까? 이 북한 정보를 입수하려면 네. 이 간첩을 공개하지 않고 그렇죠. 간첩을 수사했다고 해서 공개하지 않고 네. 내부적으로 그걸 역용 공작이라고 그래요. 아. 역으로 간첩을 이용해가지고 왜냐하면 간첩을 잡았다고 공개해버리면 북한이 모든 걸 자르고 그 친인척도 다 또 처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간첩을 잡았다고 공개를 안 하고 숨겨둬가지고 네. 북한이 계속해서 그 간첩한테 지령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지령을 우리가 국가정보원이 받아가지고 과연 이 지령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다른 또 간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거를 실제- 추가적인 수사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됐는데 정보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요경 공작을 하면 도청도 해야 되고 또 해외에서 또 해외 정보기관하고 협조해서 관련 첩보도 수집해 와야 되고 그렇죠. 그걸 또 수사기관에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 한 원장 안에 있어도 수사국하고 다른 파트하고 업무 협조하는 거가 업무의 보안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건 기관이 다른데 과연 그 업무 협조가 타임리하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된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깐수 같은 경우 과거에 네. 필리핀 간첩 다 알셨습니까? 네, 네. 자기 부인도 몰랐잖아요. 간첩이라는 걸. 그러니까요. 13년간 국정원이 내사, 수사, 첩보활동 해가지고 네. 13년간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대표적인 그 국정원에서 사건이었죠. 잡힌 간첩들. 그렇죠. 김동식하고 무한도 가수 저기 화면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네. 저게 5년, 13년씩 그 내사를 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다양한 수사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네. 저렇게 한 명 잡기가 어려운데 네. 일반 수사기관은 가면 인사도 2, 3년 만에 계속 바뀌잖아요. 예. 그럼 파일이 잘 안 돼요. 또 기관 간의 협력도 안 돼요. 또 해외 정보망이 잘 안 됩니다. 네. 지하 또 이 공작망, 간척망 이게 또 그와 관련된 북한의 첩보활동, 공작활동이 잡기가 또 어려워요. 이러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정말 반쪽밖에는 정보 수사 활동을 서로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현 정부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정말 이런 공론화 과정을 네. 제대로 한번 갖춰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저게 입법을 해가지고요. 국정원을 대외정보안보원으로 고치는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장 시장님, 그러면 저 법안에는요, 대공수사 기능을 없앤 다음에 어디로 준다 이게 없답니다. 법안에. 어디로 주는지가 없고 일단은 폐지를 하는데, 자,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를 맡을 만한 기관이 군, 뭐 이런 데서 대공수사 능력이 좀 있지 않을까. 국정원에서 군에게 혹시 그런 기관 제가 볼 때 뭐 군회로 그 기능이 강간하는 이관될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네. 갈 수 있다면 경찰하고 검찰로 갈 것 같은데 경찰하고 검찰. 예,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수사 기능 자체를 존속시킬 것인지 네. 만약에 검찰 또는 검찰로 갔을 때 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보다 월등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죠. 예를 들면 말이죠. 네. 미국이 아까 잠깐 우리 전 차장님 말씀하셨지만은 9.11 이후에 예.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CIA, FBI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국이라는 정보기관을 통합하고 네.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철저하게 검색해서 세계적인 테러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미국 국민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이 지금 대단히 이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CIA 내에 우리 그 그렇죠. 별도의 코리아 미션 센터. 예, 미션 센터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내에서 북한의 어떤 그 발호가 심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기능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안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는 존속 내지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 우리 뭐 정치가가 그런 얘기 하셨죠. 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 네. 그 말을 저는 여기에 지금 적합하다. 그래서 국정원이 문제가 과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 조용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서 네. 해야지 이렇게 다 까발려 버리면 좋아할 사람은 국내에 있는 간첩들 김정은이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 참 답답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전 차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국정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일련에 있는 절차, 전제로 우리 전 차장께서도 문제가 있었던 점은 고쳐야 한다. 이 다 인정해 주셨고, 그렇다면 국정원의 개혁,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 많은 의견을 이제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안보, 특히 정보기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과 기능을 수시로 바꿔나가는 게 전 세계 정보기관의 기본 특성입니다. 네. 현재 안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간첩만 보내가지고 기물 파괴하고 시설 파괴하고 비밀 정보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이버 공격이 많이 나오고 테러와 연계된 활동도 하려고 그러고 더 중요한 것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시켜갖고 이제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네. 이것이 북한의 현 실상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커져가는 안보 위협에 맞게 국가 정보의 기능도 강화돼야 되는데 다만 지금 드러난 문제점에서 보듯이 네. 좀 탈법과 불법이 많아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고 네. 이대로는 놓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대적으로 고치는 그런 양면성으로 뛰고 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대공수사권을 넘기는데 어느 기관인지 명시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서두르다 그런 거 아닌가요? 서두른 측면도 물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정원이 그 산하 우리 부문 정보 수사기관들하고 다 협업하게 돼 있는데 네. 왜 어느 기관이 제일 이 기능을 맡을 수 있는지 포기할 경우 왜 모르겠습니까? 적시하지 않은 것은 현 원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만큼 대공수사를 잘하는 기관 없다. 바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근데 왜 법안을 거기에 상응하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네. 있겠죠. 그 대공수사 기능을 제일 잘 받아서 안보 현실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적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네.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로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적시하지 않고 서둘러서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거를 이어서 받는다면 개혁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대공수사권은 그래도 폐지하지 않았었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하면 국가정보원 당시 뭐 안기부든 인권침해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국정원이 미웠겠어요. 그렇지만은 없애지 않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보법 폐지돼야 된다.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 그랬는데 당시 김승기 원장 인사청문회 때 국보법 폐지도 안 된다. 네. 하고 끝까지 가가지고 1심에 수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집권하기 전의 생각과 집권 후에 본 생각은 달라질 수가 있고 현실에 맞게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정원 개혁안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현재도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혹여 그 북한 쪽의 소식을 좀 들으신 내용이 있다면 뭐 국정원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반응 그리고 같은 이렇게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정착해 계신 북한 주민 북한 출신 주민들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절대 다수 3만 명이 왔는데요. 네. 이거 자기 먹고 살면서 바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좀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대북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이 문제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정북 좌파라고 했던 사람들은 없어졌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실내로 보면은 얼마 전에도 제가 메일을 해킹 당해가지고 그다음에 사이버 수사대인가요? 예. 아무튼 그쪽에서 의뢰가 와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사례 많지 않습니까? 원전도 해킹 당하고 어디도 농협도 이게 다 북한 소행이라고 보면 과연 이런 기능을 약화시켜야 되냐?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네. 지금 저는 그보다 반대로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반대로 좀 강화해야 되고 네,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추가로 한다면요. 예. 흔히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가 외국 나라들 보면 수사권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이 없다. 내가 필요하면 갖는 거지. 그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네, 맞아요. 가졌다고 안 갖고 안 가졌다고 안 갖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역으로 다른 외국 정보기관들도 우리 한국과 같은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게 유감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갖게 됐느냐? 예. 자기네가 배울 게 뭐냐? 이렇게 물어오는 정보기관들이 상당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정보와 수사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CIA, FBI. 이러다 보니까 9.11 테러가 나가지고 9.11 테러 한 방에 국가정보국이라고 하는 통합정보기관이 생겼어요. 네. 정보와 수사를 조율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정보를 하려면 정보하고 수사는 항상 한 바퀴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보안성이 특히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해외 정보기관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런 해외 정보 협력과 해외에서의 어떤 공작, 정보 수집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지금까지 갖추는데 60년이 넘게 갖췄어도 네. 미흡해서 지금 계속 개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정보기관을 저렇게 대공수사권 어느 한 기간 늘었을 때 앞에서 장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보가 가장 위중한 시기인데 과연 언제 지금 국정원이 부족한 점을 메꿔나가는 것도 바쁜데 새롭게 고도로 선진화된 수사 기법을 가지고 북한의 그런 끊임없는 도발 안보 위협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미운 거는 때려서 고쳐주면 돼요. 그럼요. 그렇다고 고칠 건 미흡다고 그래서 고쳐야죠. 너 네. 죽어라 하고 저 사살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외국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은 외국의 그 정보기관들, 특히 미국이나 영국,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대표적인 첩보기관들이 있습니다. M16, 그 다음에 CIA, FSB, 모사드, 이스라엘 모사드. 이런 데들은 정말 첩보 수집 능력이 뭐 불법과 합법 사이를 넘나들면서 엄청나게 그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M16, 요거는 우리가 네, MI6 죄송합니다. MI6 같은 경우에는 007 영화에 그렇죠. 실제로 유명한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제가 지금 말로만 합법과 탈법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 007에 나오는 그 본드가 하고 있는 각종 그 활동들, 미행이라든지 그거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이 가장 중요한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바로 북한 아닙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법에 주적으로 돼 있어요. 네네. 주적이 하는 대한민국 안보 우회 활동의 반만 하겠다. 정보 수집만 하겠다. 수사와 정보는 한 바퀴로 물려가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개혁 방안이 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안보 위협 중에서 가장 큰 게 북한 아닌가요?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우리 위협은 군이 점점 참전하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에서도 봤듯이 사실은 젊은 지도자 김정은한테 지금 핵바탄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지금 사실은 위중하고 위험한 시기거든요. 네. 이런 시기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이게 정보를 갖다가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의 기능 자체 네. 그리고 어떤 대공 수사에 관한 이런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네. 북한은 제가 볼 때 이 노동당 규약이라든지 북한 헌법이라든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없다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일반적인 뭐 경제 생활을 관심도 없습니다. 한다든지 모든 생활을 수사에서 하는데 안전해지면 사실 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이거를 강화할 때지 이걸 갖다 해체시키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취지에서 김 이사님, 그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네. 이 남한에서 생활을 국정원 개혁은 이러한 대외 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국정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지난 정권의 적폐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것만이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5천만 핵 인질도 모자라서 이제 좌파 정권이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안보를 포기하는 이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 선언이었다. 소는 누가 키우나 라는 말이 있듯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간첩업, 테러범은 누가 잡겠습니까? 국정원을 왜 두느냐,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6.25 이후 최고 안보의 위기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북한의 ICBM 개발이 정말 급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위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국정원 개혁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먼저 국정원 명칭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자, 김 실장님한테 장 실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중앙정보부터 국가안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 때 돼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명칭이 어떻게 바뀐다고 그러나요? 대외 뭐가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대외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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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원으로. 예. 이렇게 현재 네. 법안에는 그렇게 돼 있다. 가칭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명칭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럼 그 과거에 한 식구셨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명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칭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우리도 사람 이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지 않습니까? 사주팔자 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도 있듯이 네. 그 이름이 갖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원이라든가 부라든가 옛날 중앙정보부 할 때 부, 네.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할 때 현재 국가 이런 부와 국가는
이 권력기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대외안보정보원 이렇게 됐는데 네. 저 이게 이름이 얘기하듯이 과연 현재 우리 안보 현실에서 대외 안보만 다뤄가지고 국가 안보가 100% 충족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예견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좀 전에서 보셨듯이 과거의 이름들 보면은 국가, 뭐 부 중앙. 이러면서 어째 나라에 아주 엄청나게 큰 기둥 같은 느낌을 많이 줘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어들이 다 빠지고 새로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전 차장님 보시기에 이 국정원이 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름도 바꾸고 기능도 바꾼다고 해요.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 어떻게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하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내부 골격까지 싹 다 바꾸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